당진 부곡공단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한전을 고발했습니다. 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간월도의 호텔과 콘도 시설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군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해양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해양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당진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집안 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당진시의 개발 허가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진시는 한전을 고발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당진시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한전이 부곡공단 일대 전기 공급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력구 공사를 개발 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시장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 전력구 공사의 경우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공사라는 게 당진시의 설명입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에 밝혀졌습니다. 행정기관도 몰랐던 사실을 찾아낸 건 집안 침하 피해 업체들. 왜 이 한전 전력구 공사가 이렇게 총체적 부실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어느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줬는지를 그거를 알고자 여러 군데 전 수습을 하던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는 실시설계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이 공사가 3년여 동안 진행이 된 거다. 그렇다면 허가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는 왜 몰랐을까? 허가를 받지 않은 한전의 책임을 떠넘기며 시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법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위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거는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경찰서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한전은 개발 허가 대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도로법 제27조에 의해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거기 27조항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3년. 당진시의 주장대로라면 불법 공사가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3패장 입주계약 미체결에 이어 공사 허가 누락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당진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 겨울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추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하지를 지나면서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월 상순에 나타나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북쪽인 북극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 한길에도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극에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한기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극 한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온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1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문제는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1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한기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6일부터 한 1월 10일까지 한 6, 7, 8, 9, 10이니까 한 닷새 정도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11일부터는 아까 말한 누그러진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기온 변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궁금해요. 네, 그 추위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근데 이 떨어진 기온이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경보는 15도 이상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기온이 역시 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또 떨어진 기온이 영하 12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네. 떨어진 기온이 영하 15도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찌됐건 한파특보가 내릴 때는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이제 이런 정보입니다. 네. 앞으로 한 5일 정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겨울 한파도 문제긴 한데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릴 거란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폭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바다 위를 서해 동해를 찬 공기가 지나게 되면 공기와 수면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눈구름이 육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곳은 서해안 지방에서 30cm 이상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주도에 공항에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 시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한파가 주는 피해는 그 어떤 우리 신체 동상 이런 거고요. 생활에서는 화재, 동파 이런 불편함이고, 부득이 나갈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 예방을 해야 되고요. 찬 공기를 마셨는데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저체온증 나타난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보온과 화재 예방,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이번 한파 기간이라고 봅니다. 네, 뭐 시설물이나 교통 그리고 화재 안전까지 여러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야외 근로자나 노약자 등께서는 이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산과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서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서산 147번은 거창군 관련 확진자이며 148번은 무증상자로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9번은 지난 4일과 5일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당진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당진 165번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태안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시원한 해수욕장 그리고 꽃게 같은 맛있는 수산물들이 떠오릅니다. 네, 전부 다 바다랑 관련된 것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태안하면 바다죠. 네, 역시 태안이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는데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로 확인해 볼까요? 한범호 기자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 해안선 길이만 559km로 충남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태안군이 올해는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먼저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0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수천 년 전 나무가 썩어 진흙처럼 된 천연자원 피트를 활용해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 우리 태안이고 또 자연 피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자원, 주변 여건 그리고 환경 여기에 나와 있듯이 농업, 산림, 해양, 관광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복합 치유센터가 건립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을 찾을 것이고 해상 풍력단지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민자 유치 규모만 10조 원, 연간 세수 560억 원, 고용 창출 인원 1,000명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실시 설계가 나와서 내후년에 바로 착공이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플랜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고 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안풍력에서 하고 있는 2조 2천억의 어떤 시설 공사 그리고 단지 조성이 지금 서해안에서는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유치 의사도 밝혔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환경공단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협업 체계를 맺고 있는 우리 태안이 개연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만큼 천수만 생태습지와 명품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명소 조성 사업도 이어갈 계획.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태양군이 신해안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서산 간월도가 21년 만에 본격 개발됩니다. 서산시와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6일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올해 토지 매매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2024년까지 4,700억 원을 투자해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호텔과 콘도,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관광지 주변에 경관 탐방로와 전통 방식의 독살 낚시 체험장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간월도는 1980년대 천수만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육지가 된 것으로 노을 풍경이 아름다운 간월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서산시가 머무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화모 역간척 사업, 서산 그린 바이오 스마트 시티, 그리고 촌수만 종합 발전 전략들과 같이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청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2020 충청남도 청년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 도내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7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2만 명에서 이듬해 71만여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충남에 전입한 청년 인구는 12만 3천여 명, 전출한 청년 인구는 1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